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릉나인민위원지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릉나도를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기지로 훌륭히 꾸리시려 건설이 한창이던 2012년에 만도 건설장을 여러 차례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유원지의 명칭에 새기도록 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릉나인민 유원지를 훌륭히 일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2012년 6월 30일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여기 물놀이장에 찾아오셨을 때는 바닥이 버더브로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바닥에 타일을 깔아줘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물미끄럼대에 수간부를 설치해서 먼저 내려간 사람과 후에 내려간 사람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줄 때 대한 문제와 기둥과 수조의 색깔을 흰색과 파란색으로 해줘 보기에도 좋고 산뜻하게 해줄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의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사랑 속에 우리 릉나인민유원지가 훌륭히 일떠섰는데 관리 운영을 더 잘해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겠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열화와 같은 인민 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릉나인민유원지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끝없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扬시키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수력 자원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이제 화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결정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에서 현존 발전력을 제대로 높이는데 힘을 투자하기 위해서 설비들을 이제 개건 현대하고 원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봉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창화력 발전소만 놓고 보더라도 운탄 교통의 능력이 저하되는 조건에서 짧은 기간에 한원 복구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급수원부 출력을 올리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그 보리던 그 연제에서 보온재를 찾아내가지고 보일러 열 효율을 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전력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했습니다. 정면돌 파전의 주타격 전방에서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힘찬 돌격전을 벌여온 해주 뚜락도루 부속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획 시행기간 공장에서 자재 보장과 함께 제대로 중요시한 것이 기술혁신 사업입니다. 샘물 생산 능력을 2배로 끌어올리고 샘물의 질평가 역시 분석 시간을 훨씬 줄이면서도 정확성을 확고히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서 공장에서는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 수십 종의 트럭트럭 소품을 생산해서 동안의 농업 부분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안의 시 군들에서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 확장하고 자기 지역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평성시에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애국복합미생물비료 공장에서는 순천시 농기계 작업소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종전의 낡은 설비들을 통째로 드러내고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렸습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많은 유기질 복합비료를 생산해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청남구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는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설비 관리에 힘을 넣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별 주별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공정 간 맞물림을 짜고 들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강냉이 가공 공장에서 원림 녹화 사업에 힘을 넣어 종업원들이 보다 문화적인 생활 환경에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 구내에 80여 종의 4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일나무, 약효가 크고 경제적 실리가 있는 단나무나 잣나무를 비롯한 이런 나무들도 많이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키 낮은 새 품종의 해바라기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일반 해바라기와는 달리 키가 작고 자라는 기간도 짧지만 수확량이 높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름 실수율도 높고 이제 다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되면 공장에 꾸려진 이 기름 생산 설비로 해바라기에서 기름도 자르고 합니다. 이렇게 원림 녹화 사업을 해나가니까 우선 종업원들이 공장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지고 또 그만큼 생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필요한 개발 창조용, 실천용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드높은 요리 속에 평양시 안의 교육단위들에서 교육 환경을 일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출판인쇄대학에서는 다양한 새 교수 방법을 부단히 창조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주제로 삼고 내용을 전개하고 그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보면서 착상 능력과 응용력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교수 내용 개선에서 전자교수안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원칙에서 월일차 대학적인 전자교수안 전세를 조직해서 따라 배우기, 따라 합숙이 경험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여 온 대학이 전자교수안을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3D 인쇄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실험기구들을 창안해가지고 교수와 밀접히 결합시켜서 학생들이 자기가 착상한 제품에 대해서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대로 지금 교육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낭랑구역 승리소학교에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일신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다방면적인 인재,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자면 교육 조건과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교직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모두가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법들도 학생들이 심리에 맞으면서도 과학성과 생동성이 보장된 이런 지식을로 또 상식을로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안의 전체 교원들 모두가 현대적인 교육 수단들이 갖춰진 실험실들에서 실리 있고 우월한 새 교수 방법 창조를 혁신시켜 나가는 과정에 학교는 제1차 교육과학 성과 전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됐고 이것은 또 학생들이 실력 향상에도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토끼 기르기를 전군동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당책을 높이 받들고 신촌군 백석 고급중학교에서 토끼 기르기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기 문제 해결에 힘을 놓는 것과 함께 계절적 조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토끼의 증체율과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평성시 봉학고급중학교에서도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오미 토끼와 정자 후보 토끼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도 많은 새끼 토끼들을 받아서 시안이 학교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평성시 열암 소학교에서는 우량 품종의 토끼들을 많이 확보하고 품종별로 토끼들의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끼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사양관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폐사율을 낮추고 또 증체율을 높이면서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계급교양 거점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혁명의식, 투철한 반제 계급의식을 지닌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계급교양관을 찾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함경북도의 전 지역을 철창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야속으로 탄압 학살했으며 도 산업의 중요 명맥을 장악하고 귀중한 재물을 깡그리 약탈해간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는 사진 자료들과 증거물들을 보면서 천년숙적 일제의 만고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만 할 굳은 의지를 다시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040만 1070여 명, 사망자 수는 50만 75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염병 피해가 제일 심한 대륙은 아메리카로서 세계 총 감염자 수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23.4%, 아시아 21.7%, 아프리카 3.8%, 오세안주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약 49.4%를 차지하고 유럽 37.6%, 아시아 11%, 아프리카는 1.98%, 오세안주 0.02%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피해가 제일 심한 미국에서 29일 하루 동안 감염자는 44,763명, 사망자는 336명으로 증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연속 4일째 매일 4만 명 이상의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보건당국은 36개 주에서 새 감염자가 계속 등록되고 있다고 하면서 2달 전에 비해 볼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브라질에서도 29일 하루 동안 25,234명의 감염자와 72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전염병 전파 상황이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봉쇄 조치를 7월 17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수단에서는 하루툼주에서의 전면적인 통행 금지 조치를 한 주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알제리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나라의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 제36차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순회자회의가 26일 윈남의 사회하에 화상회의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순회자회의는 성원국들의 단합과 협력, 통합을 실현해서 지역적 및 세계적 범위에서의 도전들에 대처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통제와 사회 경제 회복 문제, 아세안과 동반자 국가 사이들의 외교 관계 확대 문제 등이 토의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기상기구가 오스트랄리아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지속된 들불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은 지난해 오스트랄리아에서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으며 평균 강수량은 사상 최소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기록적인 더위와 건조한 날씨가 들불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일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구 기온이 2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며 그로 인해서 들불과 같은 재해가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강수량을 보면 거성에서 119mm의 많은 비가,
이 금천, 문천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이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주, 세포를 비롯한 황해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고, 특히 세포에서는 새벽과 아침 한때 초당 15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7월 1일 수요일, 음력으로 5월 열하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점차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안 중부 이남 지역과 강원도에서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촌, 양덕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불안정한 대기 용량으로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도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밤부터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